이번에는 준동사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는 원래 동사였던 부분이 투부정사라던가 ing 형태가 붙음으로 인해서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도록 바뀌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준동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투부정사를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은 2학년 때 계속 배웠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투부정사는 동사에 to가 붙어서 품사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을 한다 라고 배웠고 2학년 때에는 계속해서 이 용법을 구분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죠. 이제 3학년 올라가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이 외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상 주어 부분이나 그리고 원형부정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특별한 형태들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시제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우리 천일문에서 공부했듯이 본동사보다 조금 시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따로 특별하게 시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시제라던가 부정형일 때 그리고 수동태 형태일 때 그리고 대부정사라는 건 우리가 대가 붙는 형태는 대신하다 이기 때문에 대명사 이런 형태로 붙게 되죠. 대부정사는 말 그대로 부정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보고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관용 표현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닛 35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35는 사실 2학년 때까지 계속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명사적 용법. 이 투부정사의 용법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품사를 판단할 때 가장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해석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했죠. 명사는 주로 무엇 하는 것 혹은 무엇 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o dance is a lot of fun 이런 식으로 춤을 추는 것, 춤추기는 매우 재밌다 이런 식으로 명사적 용법은 해석이 되죠. My hobby is to dance 이 문장에서는 my hobby가 주어, is가 동사, 투부정사 부분이 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죠. I want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온 투부정사 to dance with you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이 명사적 용법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가주어 가목적어입니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가 길어질 경우 투부정사는 최소 2단어 이상인데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길어질 수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무언가 긴 단위가 문장 앞에 오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길어질 때에는 가주어 또는 가목적어 it을 대신 쓰고 투부정사를 뒤로 보낸다. 우리가 사실 이제 가주어 형태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왜냐면 it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문장 맨 뒤에 투부정사 혹은 대절이 오기 때문에 형태가 익숙할 텐데 가목적어는 처음에 선뜻 그 형식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시대명사로 처음에는 파악을 해서 앞에 가리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많이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 It is important to keep your word. 너의 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오는 it이 가주어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의미상 이 뒷부분이 진짜 주어이죠. 그래서 너의 말을 지키는 것. 이 뒷부분이 진주어에 해당됩니다. 가목적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가목적어는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가목적어라는 개념은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개념은 문장 형식 중에서 유일하게 O 형식 문장일 때에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목적어와 진목적어는 5형식 문장일 때만 볼 수 있는 형식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 앞에 나오는 게 길 때 그게 싫어서 뒤로 보내는 게 가, 주어, 가, 목적어의 개념인데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끝나버린다면 어차피 목적어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더 뒤로 보내는 게 불가능하죠. 목적어 뒤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는 형식은 5형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너무 길고 목적격 보어는 예를 들어서 한 단어다. 이러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게 긴 게 보기가 싫으니까 이 목적어를 뒤로 보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습니다. That will make 까지가 동사, 그리고 it이 원래 목적어 자리이고 뒤에 요 harder 요 한 단어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together material이 여기에 있다면 어디까지가 목적어이고 어디부터가 목적격 보어인지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가목적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맨 뒤에 투부정사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명사적 용법일 때에는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여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로도 쓸 수 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주로 동사의 목적어로 쓰입니다. 이 표현은 학교 시험에서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그러니까 to 대신에 주어 should가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I didn't know how to cook 이라는 문장을 한번 보면 이 know라는 동사에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I가 주어, didn't know가 동사, 그리고 how to cook 이 부분이 목적어인데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가 왔죠. 이 부분을 만약에 의문사 주어 형태로 주어 should 동사 원형 형태로 바꾼다면 how 그리고 주어는 의미를 잘 생각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 요리를 하나요? 나는 어떻게 요리하는지 몰랐다니까 내가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겠죠? 주로 이렇게 앞에 나오는 대상이 주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How I should 그리고 동사 원형 cook 게 형태로 쓰면 되죠.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면 we 주어 decided 동사 그 다음 where to throw a party throw a party 하면 파티를 열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바꿔보면 where 그리고 파티를 누가 열죠?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가 다시 한번 주어 자리에 오고 should 그리고 뒤에 동사 부분 그대로 throw a party 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일 때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Y 투부정사 형태는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의문사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가능한데 Y 투부정사 형태만 쓰지 않는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문제에서 Y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가 나오면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틀렸다고 간주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형용사적 용법을 한번 살펴보면 형용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여 형용사라는 건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해석적으로는 무엇 무엇 할 혹은 무엇 무엇 하는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로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거는 비동사가 동사 그리고 투부정사 부분이 보어 형태인 이 형식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로 B2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태로 주어를 보충 설명. 그런데 이 경우에는 뜻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 방식으로 다양하게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I want, 나는 원하는데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리고 어떤 something이냐면 마실 무언가.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쓰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be2 용법이에요. be2 용법. 그래서 보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면 The train is, 기차가 to leave at 10 o'clock. 이렇게 나오면 요 be2 용법이 해석하기가 조금 난감할 수 있는데 쌤이 말했듯이 요 6가지, 5가지 방법 중에서 적절해 보이는 걸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차가 떠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의 의미로 10시에 떠날 예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He is never to come back 이라고 하면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운명의 의미를 더해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오른쪽에 작은 2번 전치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투부정사구의 동사에 이어지는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에는 전치사를 꼭 써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펜이라는 명사를 뒤에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꾸며주나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우리가 write를 동사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펜으로 쓰다 라고 할 때 write a pen이라고 쓰지 않고 write with a pen이라고 쓴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로 꾸며줄 때에도 요 펜은 write이 꾸며주는 게 아니라 write with가 꾸며준다고 판단을 해서 to write이 아니라 to write with 형태로 전치사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전치사는 사실 우리가 감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조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조사 역할인지 전치사 역할인지 직접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동사일 때 요 꾸며줌을 당하는 요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서 어떻게 꾸밈을 받고 있는가 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인데 살 집이에요. 우리가 살게 될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라는 동사를 먼저 문장으로 만든다. I live 한 다음에 그 집에 산다 라고 하면은 그냥 a house라고 쓰지 않고 live in a house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live in이라는 동사가 a house를 꾸며주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live가 혼자 a house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a house를 만약에 살이라고 투부정사가 꾸며준다 하면 요 자리에는 live in까지 잘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부정사 부분이 동사로 쓰였을 때의 문장에서 전치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된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외의 모든 용법, 모든 해석 방식은 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해석되는 게 요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이 동작의 목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목적의 용법일 때에는 오른쪽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in order to 로 바꿨을 수 있죠.
혹은 for 플러스 명사도 있는데 이 부분은 투부정사에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in order to는 투부정사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쓸 때에는 격식보다는 이제 투부정사만 쓰면 해석될 수 있는 방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혼란을 조금 막고자 조금 더 확실한 의미로 쓰기 위해서 in order to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부정사 형태가 아니라면 같은 의미로 뭐뭐를 위해 라는 형태는 전치사 for 플러스 명사도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 this is for you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아닌 형태는 for 플러스 명사 형태로도 쓸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 대비할 때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형태 in order to와 더불어서 so as to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의 부정형,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부정사는 항상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in order not to, so as not to의 형태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앞에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가 왔다 라고 하면 그 감정의 원인, 그래서 nice to meet you 이런 거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결과, 그래서 앞에 부분 해서 투부정사 부분 되다 라고 해석이 되거나 마찬가지로 앞에 이유나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고 투부정사가 온다면 투부정사 하다니 그러한 형용사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 그리고 조건은 뭐뭐 한다면, 그리고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에도 쓰인다는 것, 여러 가지 형태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을 통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He learned Chinese to travel to China 이런 문장들, He learned Chinese 하는데 이 중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중국에 가기 위해서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럴 때 대표적으로 목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It is nice to see you. 여기에서는 nice하다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죠. 그런데 왜 기분이 좋냐면 너를 만나서 기분이 좋아. 이렇게 되는 부분이 부사적 용법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e grew up, she grew up, 그녀가 자라서 to be a nurse,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he was foolish, 여기에서도 형용사가 나와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가 아주 멍청하다고. 그런데 왜 멍청하다고 판단을 했냐면 그 근거가 이 투부정사 부분에 나옵니다. To say such a thing, 그런 말을 하다니, 그 판단의 근거로 보아서 그는 멍청하다, 어리석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용법을 구분하는 거는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3학년 동안의 선생님이 강조하시면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멀리 가서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해석을 잘하는 거, 용법 구분이 물론 잘 돼야 해석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만 이 해석을 먼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닛 36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와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의미상 주어 먼저 한번 살펴보면 설명에서 투부정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문법 개념이기 때문에 동사가 원래 동작을 나타내듯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묘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원래 본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하면 듣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그런데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아닐 경우에는 제3자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개념이 의미상 주어라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보통은 for 플러스 목적격을 투부정사 앞에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작은 부분에 나와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there is enough space near the fireplace. 벽난로 근처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to keep warm,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의미상 주어가 없다면 불특정 대상 아무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나 이 문장에서는 주체가 없는데 앞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의미상 주어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는 당연히 의미상 주어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투부정사구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 it can be difficult, 그것은 어려울 수 있다. to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만약에 이 의미상 주어 없다면 문제가 객관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앞에 의미상 주어 for 힘이 있다면 그의 수준에는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of는 언제 쓰냐? of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의 성품이 아주 신중하다, 좋다, 부주의하다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태의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데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다면 of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문장을 보면 It is generous of you to lend him money 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나오는 generous가 관대한 이라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generous 하냐면 뒤에 나오는 너가 of you to lend him money. 그런데 왜 너가 generous 하냐면 그에게 돈을 빌려주다니. 너가 그에게 돈을 빌려주다니 매우 관대하구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of를 쓸 때에는 그래서 항상 앞에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인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원형부정사가 나오죠. 원형부정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2학년 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3학년 때에도 문법 포인트로 나옵니다. 원형부정사는 어느 개념에서 나오냐면 5형식 문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5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태를 얘기하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공간이 아랫부분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5형식 문장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동사가 쓰였냐입니다. 원래 문장에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리고 이 동사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까지 관여를 하는데 만약에 동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다. 사역동사라고 하면 딱 세 가지 시키다의 의미의 동사가 떠오르죠. have, let, make. 시키다의 의미라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시키다의 의미가 되는데 요 사역동사가 쓰인다면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의 이름을 따라서 투부정사가 아닌 원형 형태의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형 부정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동사가 이번에는 지각동사다. 지각동사는 감각과 관련된 동사들이죠. 예를 들어서 hear, see, feel 등과 같이 감각과 관련된 동사예요.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감각하다, 듣다, 보다 이런 형태인데 이 동사가 지각동사이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마찬가지로 원형 부정사.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강조의 의미를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현재 분사, ing 형태도 쓸 수 있다고 배웠죠. 그리고 쌤이 중간에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밑에다가 추가를 해볼까요?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사역동사 말고 준사역동사도 있죠. 준사역동사는 사실 이름을 몰라도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 준사역동사에는 help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돕다 인데 만약에 동사가 help면 help는 준사역이라서 반반 걸쳐 있죠. 그래서 사역동사처럼 원형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일반 동사처럼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동사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예외적인 부분이 추가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외의 일반 동사들, 일반 동사라 함은 요 위에 해당되는 게 아닌, 요 위에 해당되는 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일반 동사들은 마지막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 사실은 요게 기본 형태인 거죠. 요게 기본 형태인 건데 예외적으로 사역동사일 때에는 to 없이, 지각동사일 때에도 to 없이, 준사역일 때에는 to가 없는 형태도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 부분은 요것만 기억하면 모든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 오형식 문장 혹은 원형 부정사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요 동사와 목적격 보호 부분을 항상 세트로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 원형 부정사는 to 부정사 없이 동사 원형만 쓰며 주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여기 지각동사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listen to, look at 이런 동사들은 요 to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동사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형태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I heard, I가 주어, heard가 동사, 제임스가 목적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듣다 인데 여기에서 콜이 원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she was, she saw, 주어 동사, someone,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냐면 jump over the wall, 담을 넘는, 담을 뛰어넘는 누군가를 보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형태인 점프를 쓰고 있죠. 오른쪽에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각동사와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에서 동작이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현재 분사를 쓰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사실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원형을 써야 될지 ing를 써야 될지 골라라 이런 문제는 아예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의미 차이를 구분하자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오면 조금 더 진행 중인 의미가 추가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she saw someone 한 다음에 jumping 이라고 쓰면 무조건 가능.
사실 의미 차이도 크게 없음인데 그래도 점핑을 쓰면 조금 더 그 진행 중인 중간 상황을 내가 우연히 봤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풀 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역동사가 나오죠.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 세 개만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는 준사역도 포함되어서 목적격 보어로 have는 준사역이기 때문에 원형도일 수 있지만 투부정사도 쓰기도 함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동사 목적격 보어를 항상 한 쌍으로 봐서 I made my roommate move out. 오메, 내가 나의 룸메이트를 나가게 만들었다. 시켰다. 그 다음에 let은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명령문 구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Let me think 하면 나를 허락해 주세요예요. 내가 하게 해주세요. Think about your offer. 너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사와 목적격 보어 자리가 세트로 이루어진 형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형 부정사의 관용 표현이 나옵니다. 관용 표현은 그대로 수거적인 형태로 잘 기억을 해둬야겠죠. 첫 번째로 cannot but 원형 부정사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표현으로 cannot help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but이 없이 그냥 help만 쓰이면 뒤에 동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데 ing냐 동사 원형이냐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do nothing but 원형 부정사라고 하면 단지 뭐뭐 하기만 하다. would rather은 동사 조동사 부분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차라리 뭐뭐 하겠다 라는 형태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문에 보면 I cannot but accept my doctor's advice.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였어요. 그래서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받아들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She did nothing but chat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채팅 외에는. 그래서 채팅만 했다. 수다만 떨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I'd rather stay here. 나는 차라리 여기 있을게. Then go home. 집에 가느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